요즘 사바나 많이 다녀오신 것 같아요. 로드. 네, 사바나 많이 갔다 왔습니다. 네. 또 조금 타시고 헬스에 모여. 골프인가요? 사바나인가요? 아, 올해는 골프 한 번도 못 쳤습니다. 정말 그렇게 그만큼 바쁘세요? 바쁘시고. 아니, 몸이 안 좋아서. 아니 관리 잘 하고 계시나요? 지금? 대체적으로 누워있느라고. 근데 사바나 진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가시는데 사바나가 어떠세요? 느낌이? 일단 현대자동차 공장 규모가 굉장히 생각한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 네. 하고, 진짜로 눈에 보이는 공터에는 다 집을 짓고 있다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정도로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뭐 아직 공장이 가동되기 전이니까 일단은 공장 건립하는 거에 대한 필요한 인원들만 모였는데 그 정도인 거고, 아마 현대가 야심차게 내년까지 공장을 다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시점에 맞춰서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그런 뭐 가동 전인데도 그 정도인 거 보면은 지금 확실히 많이 가시기는 한 것 같은데 그만큼 또 부동산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쪽이. 사바나도 가격이 결단코 싸지 않은. 그죠? 예. 네. 여기 사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변두리니까 싸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죠. 가보면 도시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대세긴 대세인 것 같아요, 전기차가. 그러게요. 네, 전기차 들어온다는 소식에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부동산이고 그 도시에 또 경기까지도 이렇게 영향이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무시 못하는데, 뭐 론 형님은 사바나가 그렇게 성장하면서 또 융자도 많이 하시겠어요, 그쪽에?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기반으로 알라바마 고객분들 것도 많이 하고 네. 테네시 쪽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의 기반이 이제 옮겨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해서 커넥션이 많이 생기고 있는 중이죠.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가보면 규모가 생각보다 너무 커갖고 조금 깜짝 놀랐어요. 이게 부동산 전문인들은 또 다르잖아요. 그쪽에 또 그렇죠. 지역적인 그런 난리지가 없으면 저희가 네. 그 자신 있게 소개를 해드리기가 조금 그렇죠. 그렇죠. 전문성이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도 뭐 근데 학군 위주로, 아무래도 한국 분들은 학군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좋은 학군 쪽으로 한국 분들 많이 몰리고 있는 중이고, 현재까지는 이제 가족 단위로 다 이동하기보다는 그냥 개별적으로 일단 공사 진행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학군을 너무 따지지는 않는데, 앞으로는 가족 단위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학군을 위주로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 뭐 거기도 뭐 빌더들이 지금 뭐 열심히 집을 짓고 있는데, 뭐 짓는 족족 잘 팔리는 걸로 보이고 있고, 가격 협상 잘 안 되고 있고, 그렇죠. 수요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에서 주재원이나 혹시 일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께는 또 융자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융자에 대해서 또 한국이랑 또 다르잖아요. 수요 씨도 또 한국의 금융 쪽에서 좀 종사를 하셨다 보니까 차이가 있잖아요, 이쪽이랑. 네, 그러니까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수요 씨뭐 손님 중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뭐 잘못 알고. 그러니까 그 저희가 왜 첫 편에서 한국 대출하고 여기 융자 차이점이 네. 한국은 주로 은행에서 대출을 그렇죠. 받잖아요. 주거래 여기는, 은행. 네, 주거래 은행.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융자 전문인을 통해서 그렇죠. 네, 그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좀 더 뭔가 의심, 불신 그런 것들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한국 정서는 그렇죠. 은행이 왜 사기를 치진 않을 것 같은데, 은행원들이 안 하고 네. 저런 민간인들이 나서갖고 우리는 저렇게. 민간인이고 또 외국, 그러니까 한국에서 봤을 때는 처음 보는 사람이고 이러면은 그쵸. 그쵸. 혹시 이 사람이 뭐 해먹지 않나. 검증된 사람 맞나, 뭐 이상한 수수료 같은 거 막 많이 붙이지는 않나, 그런 의심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쪽 시스템에 이제 잘 모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자를 딱 정해놓은 이자가 아니고 알아보는 데마다 다 틀려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많고. 맞아요. 그게 그
분위기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 정부론, 뭐 햇살론 이렇게 정부에서 그쵸. 개런티하는 론을 하다 보니 금리가 뭐가 다를 수가 없어요. 딱 고정돼 있고 광고에 나오는 거랑 같은데 여기는 광고에는 예를 들어서 뭐 4.5, 6.5 이런데 실제로 내가 또 해보면 뭐 8%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 더 오해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5월 1일부터 이제 새롭게 거버먼트에서 이제 신문에도 나오긴 했는데 크레딧 더 좋은 사람들의 이자가 올라갔어요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정확하게는 크레딧 좋은 사람들 것만 올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한마디로 크레딧에 적용하는 범위를 더 확대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기존에 740점 이상이면 전부 1등급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제 이 범위를 780, 760, 740, 700, 680 이런 식으로 탑 티어에 대한 점수를 훨씬 더 상향 조정을 하는 바람에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740점짜리 크레딧 스코어가 예전에 1등급이었는데 지금은 3등급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크레딧 점수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여쭤보는데 많이들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크레딧 점수, 신용 점수가 물론 좋죠. 이자율이 적용되는 티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크레딧 점수 좋고 다운페이 많이 하면은 융자 쉽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개념이 많이들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일단은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다운페이도 많이 하고 즉 은행으로부터 빌리는 대출금이 적으니까 이 사람이 페이먼트를 못 낼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줄어드는 거니까 맞고 크레딧 점수가 좋다는 얘기는 자기 관리가 좀 철저하기 때문에 페이먼트를 못 하게 되거나 안 하게 되거나 또 당연히 지금 적게 빌리고 크레딧 스코어 좋은 사람들 위주로가 이자율은 제일 싸게 나오게 돼 있지만 미국에서의 가장 첫 번째 융자 대출하는 거의 기준은 그 사람의 소득이에요. 네. 이 페이먼트 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먼저 보는 거지 이 사람이 점수는 800점에다가 다운페이 50% 해갖고 인컴이 없다면 융자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컴이 없으면 융자 힘든데 실제로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엄청나게 받죠. 네. 왜 다운페이. 내가 그죠? 왜 융자가 안 되나 네. 뭐 이런. 기준은 이렇습니다. 무조건 1번이 인컴, 그다음 두 번째가 크레딧, 세 번째는 다운페이먼트. 그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야. 아니 중요도가 1번 인컴, 2번 크레딧, 3번 다운페이먼트. 중요도가 다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뭐 크레딧 점수라든지 다운페이가 아무리 다 갖춰졌더라도 인컴이 베러파이드 안 되거나 모자르시면은 힘든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좀 다르게 적용이 되나 봐요, 은행에서는. 한국은 이게 어느 융자를 받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른데 물론 제가 뭐 한국 융자 전문의는 아니지만 네네네. 한국 같은 경우는 크레딧 점수보다는 담보를 더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담보. 네, 이게 기업 대출이든 가계 대출이든 어떤 신용 대출은 크레딧 100% 거의 크레딧으로 나가는 거라서 인컴하고 크레딧만 따지는데 가계 대출, 기업 대출 같은 경우는 담보. 그러니까 담보가 건실하면 오히려 나머지는 크게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담보 가치가 얼마만큼 있는가인데 지금 네.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운페이를 내가 3%만 또는 5%만 했는데 왜 이런 사람들 융자도 미국에서는 쉽게 받을 수가 있고 한국은 다운페이 자기가 넣는 다운페이가 커야지만 안전하다고 보는 거에 차이는 뭐가 있냐면은 미국은 은행이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융자 보험회사가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운페이를 20%를 한 손님이나 5%를 담은 손님이나 은행 입장에서 볼 때 리스크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네요. 보험이 있으니까. 보험으로 다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이 있는 로우 다운 페이먼트 하는 거를 은행에서는 더 선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VA론, 그러니까 제향군인에서 제공하는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에도 펀딩 피라고 해서 보험료를 아예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네. 이제 펀딩 피라고 해서 이제 보험료를 어드밴스를 그러니까 미리 어프런트를 걷는데 이게 이제 처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있냐 없냐에 따라 틀리고 다운페이가 5%할 거냐 10%할 거냐에 따라서 펀딩 피가 차이가 나게끔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일괄적으로 2.125%였는데 이제는 다운페이를 10%라면 1.65로 낮춰줬고 그러니까 융자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0.5%가 낮았다는 얘기는 융자 금액이 50만 불짜리면 2,500불이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비용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적으로 그게 더 맞는 거예요. 다운페이를 하나도 안 낸 사람이랑 다운페이를 조금 넣고 VA론을 받는 사람이 똑같이 펀딩비를 낸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회화하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또 한국이랑 또 다른 부분들이 융자를 알아보는 시점이 우선은 계약서가 있어야지 뭘 알아보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저희한테 융자 알아보시기 전에 매물을 먼저 이렇게 샤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로. 한국이랑 조금 이게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틀리죠. 개념이. 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 네. 왜 그러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파트 거래를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매물이 확보가 돼야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론을 진행을 하는 그 개념이 있는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는 프리 어프로벌을 먼저 받아야 그쵸. 내가 집을 어떻게 오퍼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퀄리파이가 되는 거니까 그 프로세스 자체가 틀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내가 프리 어프로벌 내려가 없어도 일단은 계약금만 있으면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한국은 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네. 가니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담보가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제 담보가 건실하면 웬만하면은 융자가 잘 나오는 거죠. 이게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네. 헷갈리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 정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서의 차이도 있기도 하고, 이제 미국 시스템에서 뭘 갖고선 융자 대출이 돼요 안 돼요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일단 나는 다운페이 한 10만 불, 20만 불 할 능력이 돼요. 그럼 내가 집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그 집 담보가 갖는 자체의 그 밸류를 더 우선시하니까 난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반대로 매월의 페이먼트를 잘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혼돈이 많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늘 손님께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재정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얼마까지 승인이 나시는지를 알아보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택 가격을 버짓을 이제 이렇게 정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컨셉을 헷갈려하시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화를 낼 필요는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는 거냐? 그죠? 내가 없어 보이냐? 그런 의미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순서가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게, 한국에서 다운페이를 갖고 오려고 했던 금액이 환율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게 되고, 마침 내가 다운페이 하려고 한 돈을 주식에다 잠깐 이렇게 좀 투자를 해보는 모험을 감행했는데 이누마가 떨어져가지고 원했던 만큼 다운페이가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최소로 했을 때는 얼마까지 살 수 있고 맥시멈으로 했을 때는 내가 얼마까지 구입할 수 있다는 걸 모르면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집을 보여주는데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차질이 또 생길 수가 있고. 네, 저는- 후에도. 내가 사고 싶은 집이 생겨야 이제 융자를 론을 얻을 약간 그렇죠. 동기로 되는 그런 정서의 그리고 그 차이가 전에 내가 미리 내 거를 다 오픈하고 보여준다라는 거에 조금 터부시하는 부분도 프라이버시 있기도 그런 하고. 것도 있고, 그럴 수 특히 리얼터들한테는 좀 그런 걸 오픈하시는 거를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희한테도 그렇습니다. 예, 예. 크레딧 체크업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참 불가능하죠. 크레딧 불가능하죠. 체크업 없이 이게 뭐 두 번째로 중요한 답변을 거니까. 하는 게. 그렇죠. 이거 참 애매해요. 그냥 제 조건이 이래요라고 불러주시긴 하는데,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만 이렇게까지밖에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크레딧 점수가 똑같이 800점짜리 손님들이 계시다 하더라도 매월 나가는 거에 대한 페이먼트가 다 틀린 거거든요. 뭐 학자금 융자가 있는데 손님들께서는 페이먼트가 디폴돼 있는 거, 즉 학자금 융자 페이먼트가 시작을 안 했으니까 나는 안 내고 있으니까 없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융자 가이드라인 상에는 융자 받은 학자금 융자 받은 밸런스 남아 있는 금액에 페니메이는 1%를 빚으로 카운트하는 거고 밸런스에, 프레디맥 같은 경우는 0.5%를 빚으로 카운트하는 거예요. 즉 내가 5만 불의 밸런스가 남아 있다면 페니메이로 갈 경우에는 500불을 빚으로 카운트하는 거예요. 페이먼트가 시작 안 했다 하더라도. 근데 손님들은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라고만 말씀하시니까 지금 안 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는 융자 받고 못 받고에 매월 500불의 페이먼트 차이라면은 융자 금액으로 거의 9만 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이 융자 금액 줄었어요. 그러면 이 자식 봐라 이거 말이 바뀌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이 융자가 알다가도 모르고 굉장히 경수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오히려 진짜 많습니다. 네, 쉬운데 저희는 이렇게 매물이 정해져 있고 또 커미션도 수입도 딱 공개가 거의 돼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클로징을 네. 하면 그 클로징 스테이먼에 나오잖아요. 다 내역이 3% 나오니까. 2% 이렇게 딱 그쵸. 나오는데 또 그 융자가 오해를
많이 받는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인컴이 저희처럼 뭐 커미션이 몇 프로다 딱 명시가 안 돼 있고 광고에는 금리가 5%인데 뭐 실제로 뭐 내가 7%내 크레딧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이렇게 되면 혹시나 뭐 거기서 뭐 마진을 남겨먹는 건 아닐까 그렇게 오해하시는 손님들도 사실 있으시거든요. 많이 있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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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근데 대한 걸 그게 한번 그분들이 진실을 파헤쳐주세요. 오해가 아니라 네. 궁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사실상 맞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은 이자를 6을 줬는데 이 사람은 6.25니까 6.25를 준 놈은 나쁜 놈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지을 수는 없는 거고 네. 자기네가 거래하고 있는 인베스터가 주는 한마디로 누구랑 거래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거래를 많이 한 쪽일수록 아무래도 이자를 조금 더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갖고 올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뜨문뜨문 오는 손님이면 이자가 조금 비쌀 수 있는 이런 원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리코스터에서 물건을 드릴 때 맥주 한 박스 살 때 가격과 200박스 살 때 가격이 틀린 것처럼 그렇죠. 그 회사의 발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양이 많은 회사는 조금 더 이자를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주게끔 돼 있고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받는 수입에 대한 거는 이자율에 따라서 수입이 늘고 줄고가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자가 평균적으로 많이 올랐을 적에는 수입도 실질적으로 많이 조금 오르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융자 이런 소스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네. 손님들이 그냥 손 안에서 전화기로만 대충 봐도 이거 이자가 제일 싼 건 얼마고 이걸 다 금방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이 마진의 폭은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제 그 스테이먼 보면은 이렇게 피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죠. 저희는 그냥 심플하거든요. 부동산은 그냥 커미션 몇 프로 끝. 저희는 피가 없죠. 피 같은 게 그렇죠. 뭐 차지하는 게 없다 보니 뭐 그런 의심은 저희는 덜 받는데 융자 같은 경우는 무슨 피 이런 게 붙으니까 이제 막 네, 많이, 손님들은 네. 혹시 내가 부당한 피를 뭐 이 숨겨진 사람이 피. 차지한 건 아닐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2010년도에 레스파라고 해서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하물며 클로징 할 변호사로부터 타이틀 인슈런스 비용까지 다 먼저 손님한테 컨펌을 해주게끔 돼 있어요. 네. 그게 언제쯤 컨펌을 하나요? 제일 먼저 컨트랙이 들어오고 지정된 변호사한테로부터 피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변호사 비용은 얼마, 타이틀 인슈런스 비용은 얼마, 타이틀 조사 비용은 얼마까지를 전부 다 디스클로즈를 하게끔 돼 있고 그게 금액이 변동을 하면 클로징을 못 하게끔 하죠. 변동 차이가 실질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실제 금액이랑 어떨 때 차이가 있을 수 있냐면요. 등기 조사 비용이나 그다음에 뭐 세금. CPR에서 클로징 프로텍션 레터 이런 비용들은 다 픽스돼 있는 코스트인데 등기 보험료 같은 경우는 융자 받는 금액에 따라서 즉 등기 보험회사가 커버를 해줘야 되는 만큼의 양에 따라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님이 처음에는 50만 불을 빌린다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갖고 30만 불만 빌리는 걸로 했다면 보험회사는 30만 불만 커버를 해주면 되니까 보험료가 내려가겠죠. 네. 이렇게 변화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 외의 비용들 이제 고정이 돼 있는 비용들은 법적으로 변동이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법적으로 변동이 있으려면요 손님들한테 체인지된 론 에스티메이트를 다시 보내고 이 비용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회사들마다 차지하는 비용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틀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왜 이게 균일 가격으로 가지 않고 어떤 회사는 좀 더 받고 어떤 애들은 안 받고 렌더들은 언더라이팅 피, 융자 심사 비용이랑 프로세싱 피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게 돼 있고 론 디스카운트 포인트도 따로 받을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이자가 진행하고 있는 동안 많이 나빠지게 된다든지 정말 이자가 안 나온다든지 하면은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누구한테는 요만큼을 받고 누구한테는 이만큼을 받고 자체가 안 됩니다. 원래는. 이게 융자를 물으면 물을수록 저도 알면 더 알수록 어려운 깊게 그쵸. 네. 이게 융자의 세계는 저희도 이렇게 좀 저도- 복잡해서 저희처럼 좀 심플했으면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세금이라든지 이렇게 뭐 퍼센티지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숨겨진 비용이 있지 않냐 무슨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게 당연한데 용자는 사실 뭐 저희가 이렇게 뭐 가끔 이렇게 여쭤봐도 이게 다 답이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지금.
예전보다는. 그리고 투명해져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더 투명할 게 없어요. 왜냐면은요, 그 레스파란 법이 생기면서 실제 인보이스상에 나오는 비용 이상으로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레딧 체크업해주는 회사의 비용이 62불이면 인보이스 62불짜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즉 감정 비용이 500이었다 그러면 500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기타 비용을 추가로 집어넣어서 손님들한테 뭐를 더 받는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되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 비용은 원래부터 이렇게 셋업이 돼 있어요.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투명해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변호사 비용도 그렇고, 네. 예전에는 클로징하는 당일날 등기 보험료가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랬거든요. 타이틀 인슈런스 비용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미리 그 변호사가 확인해 준 금액 이상으로 절대 바꿀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 거는 재산세라든지 아니면은 집 보험료, 손님이 어느 보험회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바뀔 수 있죠. 예,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뺀다면 나머지 비용은 거의 클리어하다고 봐야 됩니다. 뭐 많이들 이렇게 궁금해하시고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뭐 100% 다 답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실질적으로 많이 물어보신 질문들을 바탕으로 한번 여쭤봤어요. 네. 그래서 저희 또 이렇게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아유, 좋죠. 만나서 좋죠. 담소를 나누고. 이건 진짜 갑자기 든 궁금한 건데, 네. 융자를 해주고 손해 마이너스를 볼 수도 있어요? 저는 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 실제로. 네, 손님한테 약속드린 이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제 손해를 볼 수도 있구나. 뭐 어떤 분들이 보면 방송 나오니까 일부러 자기 PR하는 그러진 않고, 네. 심하게 손해 본 경우는 뭐 한 만불 단위로 날라간 것도 있고. 만불 단위. 네. 속상하겠다.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쵸. 돈까지. 근데 그게 저희 일이에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리스크가 있네요, 역시. 다 역시 저희가 지난주에 영상을 찍었는데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그러고 융자도 이제 저희도 뭐 아시겠지만 뭐 그냥 집만 보면 그럼요. 단순하게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 뒤에서 이제 뭐 도와드리고 또 대변하는 입장에서 지금 올 일이 많죠. 그쵸. 저희도 속상한 일도 많고. 네. 근데 앞으로도 AI까지 더 발전하면은 정말 손님들이 그냥 구글링 하지 않아도 그냥 물어보기만 해도 얘네들이 쭉 답을 해준다고 하니까 저희도 걔네들한테 좀 물어봐서 앞으로 이자율이 좀 어떻게 될 거 같니? 이렇게 그래야 될 것 많이들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물어봤는데 나중에도 한번 이런 시간 아, 예, 갖도록 좋죠.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나중에 론영하고 라이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시간 질문. 얼굴도 좋죠. 공개를 해드릴까요? 그럼 네. 그때 한번 얼굴 공개 가는 걸로. 좋죠. 네, 반응이 좋으면 론영 그나마- 라이브 저는 참여해서 막 질문 공개하고 싶어요. 네, 네. 반응을 뜨겁게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그런 시간도 계획을 한번 잡아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그나마 있는 시청자 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틀란타 부동산 대통령 한현이었습니다. 성공의 다른 이름 이소율 부동산이었습니다. 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